이번에는 이어가지고 14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이렇게 핵심적이거나 뭔가 되게 감명 깊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전에 다뤄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마무리 짓는 장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냥 되게 가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략적으로 작가의 생각이나 의견, 그다음에 가치관 등을 많이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진화를 할까, 우리 뇌가 나중에 이제 뇌와 기계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뇌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뇌 업로딩이 가능하고 뇌 자신의 뇌를 컴퓨터로 뭔가 보내고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이런 방법으로 만약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수면 연장 기술이 나타난다면 그게 뭔가 어떤 느낌일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우리의 이런 인지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기점, 내가 죽은 나와 새로운 나 두 가지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와 컴퓨터 결합을 한다고 해도 이런 어, 음, 장로 문제는 크게 해결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나이를 연장하는 거 말고 영생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먼 미래에 인류가 언젠가 이제 멸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확률이 높죠. 언젠가 아주 먼 미래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보다 어떤 의미론적으로 뭔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지식들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국 남는 거는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가 남는 것은 이런 지식을 전달할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주의 메시지를 뭔가 전달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동시대에 지적 생물체가 남아있을 확률이 크게 높지 않고, 광활한 우주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오래 지속되는 신호 같은 형태가 필요할 텐데, 그럴 형태로 뭔가 태양 주위에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그려서 어떠한 떠다니는 가림막 등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우리의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 이제 인간 개개인의 생각으로는, 인간 개개인이 멸종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멸종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인류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아마 멸종은 뭔가 대멸종 같은 큰 사건보다는,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소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뭐 환경이 척박해진다든지. 근데 그런 멸종에서 인간이 그런 멸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까? 왜냐면은 우리가 개개인이 뭔가 고통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자식이 애한테 영향을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제 인류가 그동안 이제 쌓아온 것은 결국에 문화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남도록 하는 것. 인류가 멸종하면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후대에 전달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우주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콥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되게 의미론적인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이제 인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많은 생각이 드는 건데, 원래는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되게 돈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수입 구조, 어떻게 해야 수입을 최대한 많이 할까, 어떻게 해야 사용자로 하여금 최대한 과금을 많이 시킬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한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이 좀 더 이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꼭 이제 윤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근본적으로 성공하기도 더 쉬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동기적인 목적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좀 너무 하찮은 돈이나 그런 개개인의 이득보다는 좀 사회적인 기여, 이런 방향이 좀 더 나은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1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을 다루는데,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종이 될지, 먼저 다행성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화성에 정착한다든지 우리가 지구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행성 다행성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게, 성간 이동을 하기에는 빛의 속도라는 게 절대적인 법칙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다행성 종이 된다고 해도 너무 그 무한히 이렇게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살아남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수정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계속 남기는 방식으로 인류가 생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능 기계 후손, 이게 작가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식을 보존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이런 획득을 하도록 하는 지능 기계를 후손으로 남기는 것이다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후손을 다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유전자 전달자다, 우리는 DNA 전달자에 불과하다, 인간은, 이런 관점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관점인 거죠. 우리는 DNA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식 전달자다. 지식 전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인간일 필요가 없이 기계라도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쌓아온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유의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지식 전달 유전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식이나 유전자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유전자는 발전한다는 개념이 크게 없어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근데 그러나 지식은 굉장히 방향이 명확하죠. 인간이 아는 것들을 더 넓히는 것, 인간의 이런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유전자와 지식을 비교했을 때 지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화할지 감이 좀 안 잡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컴퓨터 자원들, CPU나 반도체 자원들이 버텨줘야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 이런 인공지능이 작게나마 효과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LLM 같은 경우 오류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한다고 쳐도, 이제 만약에 이제 컴퓨터적인 자원이 충분히 받쳐주면은 이런 LLM끼리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를 둬서 무한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계만 좀 뚫어준다면은, 이런 피지컬적인 한계만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한 방향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진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지식을 계속 확장시켜주는, 스스로 이렇게 재기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인간의 개입 없이 확장시켜주는 존재가 된다면은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 그냥 러프하게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하나의 유기물처럼 이제 더 이상의 기술적인 발달을 멈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인간과 인간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구성된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이런 거달한 시스템 안에서는 인류의 이런 지식 발전을 멈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식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이 발전 속도도 계속해서 가속화되도록 진화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진화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더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살아남도록 한 걸 굉장히 파운데이션한 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식의 확장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게 맞고, 근데 그러한 지식의 확장이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AI를 쓰고 이런 AI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 도구가 점점점 똑똑해지면서 이런 지식의 확장이 인간의 개입이 아주 조금 아니면 거의 없이도 지식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띨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런 지식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인간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인터넷의 발전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데, 인터넷이 이제 생기면서 지식을 저장하는 수단이 됐고, 그 다음에 지식을 좀 더 공유가 편한 거. 그러니까 세계의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인데, 그런 걸 좀 막아주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지식을 거의 이제 대부분을 알 수가 있고 공유를 하는, 그 다음에 그 공유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식을 확장하는 게 돈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더 본능적인 면, 뭐 식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무 일을 한다든지 했지만, 점점 더 공대나 이런 연구직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럴수록 나중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실질적인 사회 체계 아니면 먹이를, 뭐 식량이라든지 뭐 그 가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기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전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지식을 남기기 위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의 관점에서는 빠르게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확장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 둘수록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예전에는 뭐 식량을 구한다든지 그런 게 우리의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식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에 적합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 세계에서는 지식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는 것, 후대 사람들의 지식 공유를 온전히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원칙인데, 우리가 문화적인 종으로 생존하는 이유도 우리가 개개인이 똑똑한 것보다 후대의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는 세계에 빠르게 살아남고 빠르게 기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우리가 연구한 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선행적으로 이룬 결과들을 아주 습득력 좋게 습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이제 강도 인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는데, 이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가고 조금 나라는 생물을 좀 3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내가 공부를 안 할까 이거였다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자극하는,
내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좀 더 베이스하고 좀 더 펀더멘탈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